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튜닝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카페나 커뮤니티 보면 이제 갤리퍼를 변경해서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브레이크가 잘 든다 하니 많이들 따라 하죠. 네, 그래서 그 갤리퍼를 변경을 했을 때 2P 또는 4P, 6P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튜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제동력이죠. 제동력. 제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동력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 있어요. 우선 도로의 상태, 그다음에 타이어, 그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이 브레이크 갤리퍼는 패드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갤리퍼도 중요하고, 브레이크 액도 마찬가지고 호스도 그렇고 마스터 실린더도 영향이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스터도 영향이 있고, 오토바이는 이제 부스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힘은 브레이크 페달을 받는 힘, 그리고 오토바이는 이제 브레이크 레버를 잡는 어떤 손의 힘, 이런 거를 이제 힘이라고 해놨는데, 제동력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상 이거를 다 하나하나 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이 브레이크 갤리퍼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피스톤을 2P나 4P로 했을 때 이 마스터 실린더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ABS가 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 때 우선 파스칼을 거쳐 가야 됩니다. 자, 파스칼의 법칙은 뭐냐? 액체가 담긴 밀폐 용기에 압력을 가하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압력이 전달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이런 공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면적 A1과 단면적 A2가 같으면 압력도 동일하고 힘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50kg의 힘을 누르면 A2도 50kg의 힘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력 같은 경우는 P1이 오면 P2도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칼 법칙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갤리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마스터 실린더고, 이쪽이 이제 갤리퍼 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샘플이니까 단면적이 지금 현재 같아요. 천의 힘을 가하면 천의 힘을 이 피스톤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지울게요. 튜닝을 해서 이제 2P짜리로 이렇게 튜닝을 하면 여기도 1000을 받아요. 여기선 1000의 힘을 가했는데 갤리퍼에서는 2000을 받는 거죠. 브레이크가 잘 듣겠죠. 욕심을 더 내서 피스톤을 4개를 장착을 해서 4P 피스톤을 했다고 하면 얘도 1000, 얘도 1000. 1000을 눌렀는데 400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힘이 4배나 증폭이 된 거죠. 그 카센터에 보면 자동차 리프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많이 하는데, 물론 동일 사이즈로 이렇게 4P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일 사이즈로 4P를 하면 그 휠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휠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피스톤 사이즈를 적게 해서 이제 집어넣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와서, 자, 순정일 때 1P짜리일 때 얘가 1000을 눌러서 얘가 1000의 힘을 받으려면 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이 이만큼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만큼이 내려와야 1000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실린더에서 내려온 이만큼의 유체가 여기로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압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P짜리로 튜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마스터 실린더의 이 피스톤이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얘가 1000의 힘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P로 변경을 할 경우에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놈이 일로 와야 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있는 놈이 일로 와야 여기도 1000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4000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눌렀을 때 1000의 힘을 다 못 받죠. 여기까지만 압력이 행사됐기 때문에 1000을 받는 게 아니고 250을 받습니다. 얘 250, 얘 250, 얘 250, 얘도 250을 받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차량 무게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1000을 해놨는데,
자, 힘이 너무 세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간 정도, 2천, 3천이 넘어가면 그냥 바퀴가 바로 잠겨버릴 확률이 커요. 4천 오기 전에 이미 바퀴가 잠긴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어쨌거나 4천의 힘을 받으려면 이 마스터 실린더가 여기까지 다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달의 깊이가 캘리퍼의 피스톤 개수에 따라서 뭐 이만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만큼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밟아서 들어가는 깊이보다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순정일 때 요만큼이 들어갔는데 뭐 4피로 했다 그러면 뭐 이만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가 이만큼이 더 들어가면 레바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 마스터 실린더가 들어가는 이 깊이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스터 실린더의 사이즈와 이 캘리퍼 피스톤의 사이즈를 맞춰서 압력과 이 캘리퍼에서 받는 힘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튜닝을 하기 전에 이 마스터 실린더의 사이즈와 캘리퍼 피스톤의 사이즈 비율이 적당한지 오버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S 모듈인데 이제 바퀴가 잠기는 거를 이제 해제해야 되니까 압력을 빼는 걸 이제 여기선 감압이라 그래요. 감압 또는 유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증압을 시키는 거를 여기 이제 ABS 모듈에서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ABS 모듈에 그냥 브레이크 압력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전달되는 거죠. 바퀴가 잠기게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차단해요. 물론 이제 이 명령은 ECU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차단을 하면 현재 압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바퀴가 잠기면은 펌프를 작동해서 이 압력을 해제를 하는데, 압력을 해제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오일이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임시 저장소에 보관이 되는데 여기까지 보관이 됐는데도 바퀴가 잠겨 있다 그러면은 모터 펌프가 계속 돌아서 압력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순정일 때는 임시 보관하는 이쪽으로 오일이 오면 거의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안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임시 보관하는 곳에만 빼도 바퀴가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4P로 변경을 하면 여기에 이제 4천의 힘이 가해져 있는데 이 바퀴를 해제를 하려면 지금 4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는 부족하잖아요. 2, 3, 4를 이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이거를 위로 빼내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감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퀴가 돌면 다시 이제 증압을 할 때 동시에 여기 압이 작동을 한다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퀴가 금방 잠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ABS가 작동이 될 때 이 감압과 증압이 그 정상적으로 설계된 값에 의해서 작동이 되느냐, 요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마찰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마찰 계수는 슬립률이 20%일 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타이어의 슬립률이 20%일 때 브레이크 제동력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20%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마찰 계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일반 도로, 그 다음에 뭐 비 왔을 때 도로, 그 다음에 눈 왔을 때, 그 다음에 얼음판일 때, 당연히 뭐 비 오고 뭐 눈 오고 뭐 얼음판이면 마찰 계수가 더 떨어지죠.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슬립률이 20%일 때 제동력이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S는 어떻게 되느냐? 슬립률이 아까 보면 이제 20%일 때 마찰 계수가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슬립률 20%를 유지를 하면서 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딱 밟기 시작하면 그 압력이 올라가면서 바퀴가 이제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질 때 ABS에서 압력을 해제했다가 다시 압력을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질 때 또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잡고 해제하고 증압하고, 그 압력을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이렇게 줄이는데, 만약에 이게 4P다 그러면은 감압 증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 슬립률 20%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 4P로 캘리퍼를 변경을 했을 때 첫 번째, 마스터 실린더의 거리가 변한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힘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바퀴가 잠기는 타임이 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BS가 작동이 됐을 때 슬립률 20%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 갤리퍼가 변경이 됐을 때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나 뭐 이런 걸 한번 훑어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튜닝을 하면 압력도 변하고 저항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스프링도 변하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튜닝은 이거예요. 항상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죠. 밸런스. 뭐 엔진 튜닝을 하건 뭐 머플러를 튜닝을 하건 쇼바 튜닝을 하더라도 이 균형과 밸런스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균형과 밸런스가 깨지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균형과 밸런스를 좀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누가 좋다 그래서 덩달아서 그냥 장착하지 말고 이런 관계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